안녕하세요. 취미로 시작하는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변수에 이어서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변수를 사용해서 좀 더 인터랙티브하고 동적인 코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변수들 중에서 정말로 재미있고 또 많이 쓰이고 효과도 좋은 랜덤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랜덤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다들 알고 계시듯이 랜덤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임의의, 무작위의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1부터 10이 적힌 공들을 넣고 속 안을 보지 않은 채로 공을 뽑았을 때 1부터 10까지의 공들 중에 랜덤한, 무작위의 공이 뽑혀져 나오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가 주사위를 굴리면 주사위 눈금 1부터 6 중에 무작위한 숫자가 나오는 것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프로세싱에서도 이 랜덤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프로세싱에서 랜덤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무작위의 값을 하나 골라서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마치 랜덤이라는 이름이 써진 주머니에 원하는 숫자가 적힌 공들을 넣고 속 안을 보지 않은 채로 공을 뽑는 것과 같죠. 프로세싱에서 랜덤 함수를 사용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랜덤이라고 써주고 괄호 안에 최소값, 최대값을 써주거나 혹은 랜덤이라고 쓴 후에 최대값을 써주면 되죠. 우선 랜덤이라고 써주고 괄호 안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써주면 최소값과 최대값 그 사이의 범위 내에서 무작위의 실수값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기서 실수란 정수보다 더 넓은 범위, 그러니까 0, 1, 2, 3, 4를 넘어서 소수점까지를 포함하는 숫자를 의미하죠. 혹은 랜덤이라고 써준 후에 괄호 안에 최대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따로 최소값을 지정해주지 않아도 숫자 0부터 최대값 사이에 무작위한 실수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프로세싱에서 실습을 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실제로 랜덤 함수를 어떻게 쓰고 어떤 값들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싱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새 스케치 창을 열어서 랜덤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썼죠? 랜덤이라고 쓴 후에 이 괄호 안에 최소값과 최대값 혹은 최대값만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먼저 우리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넣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최소값은 한 마이너스 100 그리고 최대값은 플러스 100이라는 식으로 이 랜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랜덤 값을 a라는 변수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a가 어떤 변수인지 선언을 먼저 해줘야겠죠. 말씀드렸듯이 랜덤 값은 정수가 아닌 실수 값을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우리는 인티저 정수 값을 정수로 썼었지만 이 a는 플로트, 실수 변수를 선언을 해줄게요. 플로트 a 이렇게 하면 실수 값을 갖는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 a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의 그 사이에 무작위한 값을 갖는 값을 여기에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프린트 라인이라는 함수를 써주겠습니다. 이 프린트 라인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 안에 a라고 써주게 되면 이 a라는 변수가 현재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래에 콘솔 창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7.359라는 값이 나오게 됐죠. 자, 이 값은 우리가 설정을 해줬던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 그 사이에
임의의 값, 무작위 값을 이 프로세싱이 집어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70.022766이라는 값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이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 이 사이에 들어오는 값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1.61387이라는 값을 이번에도 이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 사이의 값 중에 랜덤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일이 정지하고 실행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한번 이 함수를 드로우 함수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void setup 그리고 void draw 그리고 괄호를 여기서 닫게 되면, 자, draw 함수는 설명드렸듯이 이 draw 함수 안에 적게 되는 이 코드들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셋업 함수는 우리가 한 번만 실행하게 되는 코드들은 이 안에 넣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셋업엔 안 들어있으니까 넘어가고 드로우 함수에 들어와서 랜덤한 a의 값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의 값을 랜덤하게 프로세싱이 하나 골라주고 그 값을 아래 콘솔 창에 표시한다 하고 끝난 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랜덤한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의 값을 하나 다시 집어주고 그 값을 아래 콘솔 창에 표시한다.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계속 아래 값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프로세싱이 계속 실행이 되면서 이 드로우 함수 안에 코드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프로세싱이 랜덤한 값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정지를 해보고 아래 표시된 값들을 쭉 보면, 자, 굉장히 많죠. 빨리 이 프로세싱이 동작하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설정했던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의 정말 무작위한 그런 값들이 여기에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소수점 아래로의 값은 받고 싶지 않고 이 위에 정수값만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정수값을 쓰려면 왠지 int라는 변수를 써야 될 것 같으니까 int라고 바꾸면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류가 나죠. 자, 왜냐하면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이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의 실수값을 반환하는데 이 랜덤이라는 값을 담는 금고인 a라는 변수가 정수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형식이 달라서 이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랜덤이라는 요 함수, 요 전체를 다시금 인티저 값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int라는 수를 이용해서 요 int 괄호 안에 요 랜덤 값을 넣게 되면 이 랜덤이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의 실수 값을 반환하고 그 값을 다시 정수 값으로 감싸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값 전체가 합쳐져서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의 랜덤한 정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에러가 없이, 자,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의 값들이 나오지 않고 정수값만 표시되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의 정수값만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랜덤 함수를 프로세싱해서 쓰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이 함수를 어디에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실습으로 한번 랜덤 함수를 이용한 비주얼 코딩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새 스케치 창을 열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코딩에 랜덤이라는 함수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재미있는 그림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void setup 함수와 draw 함수를 써줄게요. 괄호가 빠졌네요. 그리고 void draw. 자, 그리고 스케치북을 열죠. 사이즈는 한 700 곱하기 700 픽셀을 갖는 스케치북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해왔던 대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엘립스, 정중앙에 들어가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700의 정중앙은 350이니까 350 곱하기 350. 그리고 크기는 한 70 정도의 크기를 갖는 가로 세로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한번 깔아보죠. 백그라운드는 흰색 스케치북을 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700 곱하기 700 사이즈의 스케치북에 좌표값 350, Y축 350 위치를 갖는 가로 70, 세로 70의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한번 랜덤 값을 추가해 볼까요? 여러 가지의 값들의 랜덤을 넣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원의 좌표 값에 한번 랜덤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의 좌표는 항상 일정한 상수가 아닌 변수로 바꾸어 주어야겠죠. 알아보기 쉽게 x의 x좌표 값은 변수 x, x의 y좌표 값은 변수 y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원을 그리게 될 때 변수 x와 y라는 지점에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 지점을 뭔지 어떤 변수인지 먼저 설정을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변수 위치의 변수 값은 인티저, 정수의 형식을 갖는 x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 y도 역시 인티저 y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값을 한번 랜덤의 값을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덤 값은 셋업에 넣게 되면, 자, 한 번만 랜덤 값을 이 프로세싱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랜덤, 우리가 이 화면 안에 들어오는 값을 원하기 때문에 랜덤 700 이라고 하면 이 화면 안에 들어오는 값이 랜덤하게 이 프로세싱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죠. 역시 y도, y는 랜덤 700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빨간 줄이 가면서 뭔가 에러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랜덤 값은 플로트, 실수 값을 반환하는데, 우리가 x, y의 정의를 정수값이라고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값을 정수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인티저라는 값을 이 값에 씌워줄게요. 랜덤 700. 자, 이렇게 되면 0부터 700, 이게 최대값을 사용한 거니까 0부터 700 그 사이에 랜덤한 실수값을 여기서 먼저 반환하고, 그 값을 정수로 바꿔준 값을 이 x라는 변수에 넣게 되는 거죠. y도 마찬가지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 캔버스 700 곱하기 700의 크기에 랜덤한 위치에 이 원의 위치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또 다른 곳에 이 원이 위치하게 됐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역시 또 다른 곳에 원이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적인 것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이 랜덤 값을 잘라내기를 해서 드로우 함수 안에
한번 써줘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을 그릴 때마다 랜덤한 값을 프로세싱해서 하나씩 주어져서 이 원을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행동은 계속 반복되면서 원이 계속해서 랜덤한 위치에 그려지게 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원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역시 배경이 매번 새로 그려지기 때문에 원이 랜덤한 위치에 그려진 후에 다시 배경을 깔고 또 다른 곳에 랜덤하게 그려진 후 또 다시 배경을 깔고 또 다른 위치에 랜덤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경을 살짝 옮겨서, 자, 셋업 함수는 뭐라 그랬죠? 한 번만 실행하는 것들. 자, 배경을 한 번만 그려줘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 원이 흔적을 남기면서 계속해서 그려지는 어떤 이런 하나의 패턴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이 원의 크기를 바꿔볼까요? 10 가로 세로 10인 원. 자, 이러면은 이런 땡땡이 무늬 같은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걸 해볼까요? 우리가 원을 구성할 때 역시 컬러 값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fi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fill은 채우다죠. 이 원의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었죠. 이 fill은 세 가지 값을 임자로 갖는데 바로 RGB 값이에요. RGB는 레드, 그리고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빛의 삼원색의 컬러를 값을 칠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한 가지 값, 그레이 값을 취하는 fill을 한번 해봤었죠. 요거는 0부터 255까지의 값을 요 안에 넣었을 때 0은 까만색, 그리고 255는 흰색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값이었죠. 자, 이걸 실행해보면 원이 속이 흰색으로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0이라고 해보면 이 원의 속이 까맣게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좀 더 그레이 톤이 아닌 우리가 컬러풀한 색을 입히고 싶다면 우리가 RGB, 레드, 그린, 블루라는 이 3원색을 조합해서 이 원의 색깔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상수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역시 각각의 값이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원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다 라고 하면 R, 레드 값을 최대인 255, 그리고 그린과 블루 값을 0, 0으로 두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원이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이 값을 랜덤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RGB라는 각각의 값을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안에는 우리는 정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RGB는 인티저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인티저 RGB. 자, 변수를 선언할 때는 같은 형식이라면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한 번에 선언할 수가 있어요. 요 XY도 이렇게 따로따로 선언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X, Y 이런 식으로도 선언을 해도 동일한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값인 RGB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RGB라는 값을 랜덤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복사해서 이 R도 인티저 값을 갖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0부터 255까지의 값이기 때문에 이 랜덤 함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255로 바꿔줘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0부터 255까지의 정수값을 요 R이라는 변수에 넣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을 칠하기 위해서 무슨 색으로 칠할까 라를 봤을 때 이 R은 위에서 보이게 되는 0부터 255까지의 랜덤한 정수값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원이 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린과 블루의 값도 랜덤하게 놔볼게요. 여기서 복사를 해서 그린, 그리고 복사를 해서 블루라고 하면 이 원을 랜덤한 컬러의 값으로 칠하고 또 랜덤한 위치에 10의 크기를 갖는 원을 그려주게 될 거예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색색의 다양한 원들이 랜덤한 위치에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패턴, 우리가 단지 상수의 값만 입력했을 때는 쉽게 얻기 힘든 이런 패턴들도 랜덤이라는 변수를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림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변형을 해볼까요? 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한 70 정도의 크기를 갖고, 저는 테두리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테두리가 없는 원을 그려볼게요. 그럴 때는 nofill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테두리를 그리지 않겠다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작동하나 보죠. 자, nofill이 아니라, 자, 테두리를 안 그리려면 noStroke입니다. 이건 실수를 했네요. nofill은 우리가 속을 채우지 않겠다라는 거죠. fill의 반대죠. 그래서 nofill을 쓰면 제 속을 채우지 않겠다라는 명령어가 되는 건데, 우리가 fill이라는 명령어를 써줬음에도 이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원과 가깝게 다시 칠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원을 칠할 값들을 정해줬어도 그 다음에 nofill이라는 명령어가 오게 되면 이 원은 색깔을 칠하지 않은 채로 아까 봤듯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테두리를 그리지 않기 위해서는 noStroke라는 한번 명령을 써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컬러풀한 테두리가 그려지지 않은 원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한 100 정도. 그리고 이 fill이라는 값은 하나의 값만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RGB처럼 3개의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값을 더 가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알파 값이라고 하는 투명도의 값인데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0이면은 아주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정도, 100이면 불투명한 정도가 끝까지 가 있는 정도. 그래서 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저는 좀 따뜻한 색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 R이라는 값이 그냥 상수로 255, 가장 높은 값으로 한번 정해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 값들은 필요가 없어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G, 이 원의 색을 칠할 때 그린의 컬러와 블루의 컬러만 랜덤하게 나오게 되고, 레드 컬러는 항상 255로 동일한, 그리고 투명도가 50인 원이 랜덤한 XY의 위치에, 그리고 크기가 100인 채로 그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반투명한 그리고 따뜻한 색의 원들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쌓이는 효과, 이런 그래픽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랜덤 함수를 이용하니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변화가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한테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주사위를 굴려서 게임을 할 때나, 혹은 포장지 속의 선물을 궁금해하면서 뭐가 나올까 이렇게 뜯어볼 때, 우리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좀 기대와 설렘을 갖게 되죠. 그렇듯이 랜덤 함수는 프로세싱에서 코딩을 할 때 바로 이런 설렘과 재미를 우리의 코드에 더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랜덤을 연습해 보면서 여러분의 코딩을 좀 더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